파크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파이네트워크에서 정말 중요한 소식이 하나 터졌습니다. 폴 킴이라는 인물이 파이 재단의 에이펙 책임자로 공식 합류했다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이 누군지부터 알아야겠죠. 폴 킴은 한국계 미국인 비즈니스 개발 전문가입니다. 미국 명문 노트르담 대학교를 졸업했고요. 그냥 학벌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전 경험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특히 주목할 건 이베이에서의 커리어입니다. 이베이 아시다시피 글로벌 이커머스 공룡이잖아요. 폴 킴은 그곳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비즈니스 개발 책임자로 일했어요. 2013년에서 2021년까지 약 8년간 이베이 코리아를 포함한 조직에서 근무하면서 에이펙 지역 확장 전략을 직접 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싱가포르로 이주해서 엑솔라라는 회사에서 일했어요. 엑솔라는 게임 개발자들을 위한 결제 플랫폼을 만드는 곳인데 2022년에서 2025년까지 거기서도 에이펙 비즈니스 전략을 담당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단순히 이력서만 화려한 게 아니라 링크드인 프로필을 보면 500명이 넘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이커머스와 기술, 금융 분야 핵심 인물들이에요. 최근에는 서울에서 열린 파이 커뮤니티 모임에도 직접 참석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사람은 책상 앞에만 앉아있는 임원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실무형 리더라는 거죠. 자, 그럼 니콜라스 코칼리스는 왜 지금 이 시점에 폴 킴을 영입했을까요? 여기엔 큰 그림이 있습니다. 파이네트워크 사용자 대부분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바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에요. 이게 사실 양날의 검이거든요. 한편으론 엄청난 기반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규제 리스크도 있고 관리도 어렵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지역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네트워크도 탄탄하고 실행력도 검증된 사람, 바로 폴 킴 같은 사람이에요. 특히 지금 파이네트워크가 주목하는 시장이 어딘지 아세요? 브릭스 국가들입니다.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같은 곳들이죠. 여기에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같은 파트너 국가들까지 포함됩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인구도 엄청나고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폴 킴의 임무는 명확해요. 이 지역에서 로컬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촉진하고 KYC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메인넷 출시를 가속화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파이의 에이펙 가속기 역할인 셈이죠. 그리고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삼는다는 것도 전략적이에요.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금융 허브잖아요. 파이 재단도 이미 싱가포르에 사무실이 있고요. 폴 킴이 여기서 활동한다는 건 지역 전체로 네트워크를 확장하기에 최적의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니콜라스 코칼리스가 누군지는 다들 아시죠? 스탠포드 출신 컴퓨터 과학자이자 파이네트워크 창립자입니다. 이 사람의 비전은 처음부터 명확했어요. 고가 장비 없이 모바일로 누구나 채굴할 수 있는 글로벌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것, 접근성과 포용성이 핵심이었죠. 최근에 게이트.io 거래소의 뉴스 채널에서 흥미로운 내용이 공개됐어요. 파이네트워크가 웹3의 스팀을 목표로 구축 중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코어팀의 공식 공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힌트죠. 스팀이 뭐냐면 밸브가 만든 게임 플랫폼이잖아요. 그런데 파이 활성 채굴자가 약 6천만 명이 넘는 거대한 생태계예요. 파이네트워크는 웹3에서 이런 걸 만들려는 겁니다. 게임과 블록체인, 결제를 하나로 묶는 플랫폼이죠. 개발자들이 파이코인을 사용하는 블록체인 게임을 만들고 배포하고 수익화할 수 있게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탈중앙화와 포용성이 핵심이죠. 파이코인으로 국가 간 송금도 빠르고 저렴하게 할 수 있고요. 우리는 알고 있죠. 진정한 파이오니어는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기존 시스템을 따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거죠. 폴 킴의 합류는 바로 이 비전을 에이펙에서 구체화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럼 앞으로 뭐가 달라질까요? 폴킴이 이끄는 에이펙 팀은 지역 이벤트를 더 많이 열 겁니다. 서울에서 열린 모임처럼요. 그리고 로컬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KYC 프로세스를 각 나라 상황에 맞게 최적화할 거예요. 특히 중요한 건 실제 유용성이에요. 파이코인을 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늘리는 거죠. 게임도 있고 결제 시스템도 있고 마켓플레이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아질수록 파이의 활용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겁니다. 현재 메인넷 D앱이 약 44개 개발됐고 테스트넷 D앱은 무려 26,800개가 개발 중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활성 노드는 35만 개 이상이고 등록 사용자는 6천만 명입니다. 이건 실제로 축적된 규모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진전이 있어요. 2025년 2월 20일 오픈 메인넷을 발표했고 현재 OKX를 포함한 총 6개 거래소에 상장됐습니다. 블록체인은 수정된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 기반으로 5초 블록 타임을 제공하고 있어요. 빠르고 에너지 효율적이죠. 스마트 계약 시스템은 테스트넷 단계에서 66% 진행되었다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러스트와 웹어셈블리 기반으로 구축돼서 속도와 보안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계획된 파이덱스는 절반 정도 완료됐고 자동화된 마켓 메이커와 유동성 풀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V23 메인넷 프로토콜 업그레이드와 스마트 계약 통합, 그리고 파이덱스 출시는 프로젝트를 완전한 기능으로 끌어올릴 거예요. 로드맵에는 토큰 생성 도구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개발자들이 파이 생태계 내에서 자기 토큰을 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폴킴의 합류는 우리 파이오니어들에게 정말 긍정적인 신호예요. 이건 단순히 임원 한 명이 늘어난 게 아니라 파이 네트워크가 다음 단계로 진화할 준비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에이펙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로컬 이벤트에서 폴킴을 직접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는 현장형 리더니까요. 파이 네트워크의 진짜 강점은 뭐냐면 바로 우리 커뮤니티예요. 파이오니어들이 거래를 인증하고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고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 채택을 촉진하고 있죠. 파이 네트워크 420 같은 로컬 지부들도 지역 인식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물론 도전 과제도 있어요. 규제 불확실성이 있고 경쟁도 치열하죠.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관심을 끌려고 하니까요. 하지만 파이 네트워크는 강력한 커뮤니티와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또 내부 추정에 따르면 2026년까지 네트워크에 유통되는 코인이 100억 개에 달할 거래요. 게임 채택과 스테이킹으로 수요가 증가할 거고요. 프로젝트가 로드맵 목표를 달성한다면 메인넷과 스마트 계약, 덱스 통합을 통해 의미 있는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준비의 시기예요.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입니다. 계속 채굴하고 친구들을 초대하면서 파이가 커뮤니티 화폐에서 글로벌 경제 엔진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함께 지켜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성장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